네, 얼마 전 열린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 행사 화면인데요. 상공에 99 경축이란 글이 보입니다. 네, 드론으로 글자를 새긴 건데요. 글씨 간격도 그리고 옆으로 흘러가는 속도도 일정합니다. 네, 지난 4월에 열렸던 열병식이나 여러 다른 행사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장면이 자주 나왔어요. 우리 공화국의 광명한 앞길을 밝혀주는 이 나라 국민들의 의지가 비껴있는 공화국기는 인공기를 형상화하기도 했는데 화면에 붉은색, 푸른색, 흰색으로 표시되는 점을 하나하나 세어보니까 대략 140대 넘는 드론이 동원된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요즘 북한은 대형 행사를 했다 하면 자꾸 드론으로 뭔가를 형상화합니다. 네, 시각 효과를 높이려는 시도로 보이는데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도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북한이 지난 봄 화성 17형 발사하면서 공개한 영상에서도 드론 촬영이 동원됐습니다. 과거 미사일 발사 때 밋밋하던 영상과는 좀 달라 보이죠. 북한 방송에 드론 촬영분이 본격 등장하기 시작한 건 대략 2018년부터인데요. 이 초기엔 주로 열병식이나 대형 행사에서 쓰다가 요즘은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삼준시 퍼태동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전망대입니다. 네, 보시는 건 올해 초 방송된 북한 프로그램인데요. 백두산 근처 삼지연에 새로 건설된 마을을 촬영하는 영상입니다. 네, 저 드론으로 찍고 있죠. 아주 능숙하게 컨트롤러를 조작합니다. 네, 근데 이 화면만으로도 전문가들은 이게 어떤 제품이다 안다는 거죠. 네, 이 화면을 저희가 전문가에게 보여줬더니 중국 DJI사 제품, 기종은 팬텀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거의 확실해요. 이거는 DJI가 만든 거 아니라 하더라도 아마 팬텀을 납품하는 회사에서 DJI 이름을 붙이지 않고 만들었거나 뭐 그럴 정도로다가 이 모양은 거의 확실해요. 이 제품은 UHD 영상 촬영이 가능한 모델인데 가격은 약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올 초 방송된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북한이 사용하는 드론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평양의 주요 랜드마크를 드론으로 찍었는데 방송 앞부분에 드론 띄우는 장면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했더라고요. 네, 카메라를 매단 몸체에 조선이라는 글자가 보이죠. 또 북한 조선중앙TV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생긴 횃불 그림도 있는데요. 이건 북한이 자체적으로 만든 드론인가 싶어 물어봤는데 전문가들은 이 또한 중국 DJI사의 인스파이어 모델과 유사하다고 말합니다. 네, 중국 DJI사는 전 세계 민수용 드론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1위 업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드론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에 따라서 북한이 수입할 수 없는 품목이잖아요. 네, 그런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밀수입이라던가 제품을 뺏기듯 역설계해서 제작하는 등의 방법을 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북한은 방송 촬영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 드론을 활용합니다. 생육관리나 농약 뿌리기 등 농업에서도 드론을 적극 사용하고 있습니다. 튼튼하고 실한 모를 중단수 보장하고 요즘 모내기도 일정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드론 관련 국제 행사 소식도 전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드론이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창문 청소 무인기, 나무 심기 무인기, 바다에서의 수색 및 구조 활동을 협조하는 무인기 등 많은 무인기들이 출품돼서 참가자들과 전문가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군사적 목적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초기 무선조종 항공기 조종 훈련에 참관했었죠. 구 열병식에선 무인 공격기가 등장하기도 했고요. 우리 국방공업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10월의 경축광장을 누벼가고 있는 선군조선의 최첨단 타격수단들. 네, 지난 2014년 3월과 4월엔 소형 카메라가 달린 무인기가 파주 등지에서 추락한 채 발견됐었는데요. 여기서 우리 주요 시설을 촬영한 사진이 나왔고 북한 소행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백령도 그리고 지난 24일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 항공기 모두 북한이 띄운 걸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하늘이 뚫린 겁니다. 네, 북한은 2016년 7차 당대회에서는 무인기의 지능화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드론 개발을 활발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 만큼 북한이 군사적 목적의 드론 개발에서 꽤 성과를 거뒀을 수 있다, 또는 기술력이 점차 향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은 북한이 유사시 남한의 생물학 무기 살포를 위해 드론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이 낮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갖는 드론 특성상 사전 탐지가 쉽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도 보듯 드론은 전략 무기의 한 축을 담당하기도 하죠. 북한의 드론 앞으로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는 길잡이, 허위, 과장, 가짜 뉴스를 거부하고 오직 팩트의 확대경을 쭉 들이댑니다. 네, 김 팀장의 북한 확대경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